125쪽이네. 우리 지난 시간에 현금하고 예금, 주식까지 했죠, 그죠? 오늘은 이제 외상. 우리가 이제 지금 자산, 그죠? 자산에서 공부하는 게 현, 예, 주, 외상권, 기타,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했잖아, 그죠? 현금. 그죠? 현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럼 우리가 현금은 현금 및 현금 자산으로 이렇게 표시한다, 그죠?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 그죠? 뭐였죠? 통화, 또 통화대용 정권, 또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그죠? 예. 그걸 여기다 포함해서 나타내고, 그 예금에서는 포인트, 핵심이 바로 요거, 은행계정 조정표, 그죠? 바로 당좌거래, 은행계정 조정표. 그럼 주식에서는, 요 주식은 우리가 취득을 하고, 그죠? 이걸 보유하고 있다가, 이걸 처분하죠. 주식을 우리가 취득했다가 보유하다가 처분한다, 그죠? 이때 우리가 요 취득했을 때 장부에다가 취득 원가, 이걸 장부에다가 표시하죠. 취득했을 때 그걸 이걸 우리가 장부가액이라 이랍니다. 취득 원가. 그럼 보유하고 있으면은 요 결산 때 시가로 평가한다, 그죠? 가치가 하락했으면은 손실, 상승했으면은 이익이죠, 그죠? 평가 손익. 팔았을 때 이익 봤으면은 처분 이익, 손해 봤으면은 손실, 그죠? 처분 손익, 그죠? 예. 요게 우리가 주식의 핵심 평가 손익과 처분 손익 계산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고, 이제 오늘은 요 부분이잖아요. 외상, 그죠? 외상이다. 그래서 요 부분은 교재 125쪽입니다. 그죠? 그 외상 부분은 앞으로 돌아와서 125쪽, 그거 보시면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 나와 있죠. 그죠? 예. 우리가 이제 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걸 수취채권이라 합니다. 받을 권리. 그래서 이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죠? 수취채권. 자산을 한마디로 뭐라 그랬죠? 자산이 뭐죠? 자산 하면 우리가 딱 한마디 뭐란다 그랬죠?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그죠? 또 받을 권리라 그랬잖아, 그죠? 그 소유하고 있는 거와 권리가 이걸 이제 묶어서 우리 자산이다, 그죠? 자산. 그 이런 거는 이제 기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고, 그죠? 소유. 요 외상은 받을 권리잖아, 그죠? 요게 받을 권리다 이겁니다. 그 이런 거는 기업이 모두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현금, 예금, 주식, 그죠? 상품, 건물, 이런 모두 기업 소유 재산이고, 그 외상 부분이 이제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다, 그죠? 권리. 예. 이걸 묶어서 우리가 받을 권리 수취채권이라 합니다. 아시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받을 권리가 있는 내용들이 좀 다양하겠죠, 그죠?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을 빌려준 경우도 있겠죠. 대여금, 그죠? 또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이것도 받을 권리가 생겼잖아, 그죠? 물건을 팔고 또 어음을 받았다, 받을음, 그 만기가 되면 또 돈 받을 권리가 생기죠, 그죠? 이런 거. 아니, 돈 안 받았다, 미수금, 이런 거. 집시라지 안 받았다, 미수 수익. 또 계약금을 내가 미리 지급했다면 선거금, 그죠? 선거금 했으니까 뭐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기잖아, 그죠? 계약금 줬으니까. 또 집세를 내가 미리 줄 수 있잖아, 그죠? 선거 비용 이런 거. 집세를 미리 주니까 그 집을 사용할 권리가 생겨 있죠, 그죠? 선거 비용 이런 거.
이거 외에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선대금 하는 것도 있죠. 그죠? 직원들에게 우리가 갑을 해주면 이게 선대금이라 합니다. 선대금. 또 상대편 회사, 타 회사를 상대로 해서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이런 거 우리가 미결산이라고 하죠. 그죠? 미결산. 이것도 받을 권리가 생겼잖아. 그죠? 예. 그래서 등등 이런 계정들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권리다. 그죠? 이걸 묶었어요. 수치채권이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특히 이제 여기 있죠. 그죠? 요 두 계정. 외상 매출금과 받으름을 우리는 이 두 가지 계정은 상품을 팔고 받을 권리다. 상품 매출 채권이라 합니다. 이거는 나머지는 이제 기타 채권이라 하고. 근데 보통 요걸 이제 빼버리죠. 그죠? 매출 채권이다. 이렇게. 상품을 팔고 받을 권리가 생겼다. 이런 거는 상품 파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죠? 이런 거는 상품이 아닌 거, 집세를 안 받은 거잖아. 그죠? 계약금 좋은 거고, 집세를 미리 준 거고, 갑을 해 준 거고, 손해배상 청구한 거고. 그죠? 예. 그 이제 상품을 팔고 받을 권리가 생긴 거는 이거다. 이건 돈 빌려 준 거잖아. 그죠? 그 기타 채권이다.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럼 이걸 이제 두 개를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 합니다. 매출 채권. 특히 여기서 이제 그럼 이제 이런 계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장에서는 이제 이 계정의 이제 쓰임 같은 걸 이해해야 되죠. 특히 여기서 이제 바로 요거. 요 계정이 가장 이제 시험에 나왔다 하면 10중 8구 요겁니다. 요거 하고, 그리고 이제 요 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인료 계산, 즉 이자 계산하는 거, 그거 하나 해보면 되고, 음은 할인료라면 이자. 요 음에서는 우리 이자 계산하는 거, 요 이자를 우리가 음을 할인하고 지급하는 이자다. 이걸 특히 할인료라 이랍니다. 할인료 계산하는 것만 하면 되고. 외상 매출금, 그죠? 요 계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해를 하면 되잖아. 그죠? 요 계정. 알겠죠? 요거. 외상 매출금이다. 그래서 요 우리가 지금 외상장에서는 바로 요 계정이죠. 그죠? 외상 매출금. 요게 핵심. 외상 매출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상품을, 이 계정은 상품을 팔고 대금 외상했잖아. 그죠?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한 경우에 발생되는 매출 채권 받을 권리잖아. 그죠? 외상 매출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자, 그 이제 외상 매출 계정 알겠죠? 요 계정, 그죠? 요 계정을 이제 요걸 많이 씁니다. 요 대신에 매출 채권 요 계정도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같은 거니까 요 말 대신에 요걸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장부에 표시할 때는 요 계정은 이제 우리가 기업에서는 이렇게 쓰다가 연말 재무제표할 때는 요걸 써버립니다. 매출 채권에서. 이제 실제 시험에도 요 계정도 나오지만 요게 많이 나옵니다. 자, 요 계정을 우리가 다시 우리 또 한번 이해합시다. 보세요. 외상 매출금입니다. 그죠?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만약에 1월 5일 날 상품 100원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이런 거래가 발생했다. 그죠?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그리고 또 이 거래, 그죠? 만약에 여기에서 1월 15일 날 내가 외상으로 팔았죠. 그럼 받을 권리가 생겼다. 그죠? 이 외상 매출금 중에서 7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돌려받았다. 그죠? 내가 받았다. 그런데 1월 20일 날 지금 잔액이 30원 남아있죠. 그 외상 매출금 100원 중에서 70원 받고 잔액 30원 남아있다. 그죠? 30원은 이게 회수불능되다. 거래처가 파산함으로써 부도가 발생했다. 뭐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회수불능됐다. 자, 이때 우리가 분개는 할 수 있잖아. 그죠?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그랬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됐죠. 분개 어떻게 하죠? 대변의 상품. 그죠? 100원. 돈 안 받았죠?
외상 매출금 100원, 그죠? 이렇게. 그죠? 이걸 분개했다가 15일 날은 요 100원 중에서 70원 받았다. 그죠? 현금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70원 들어왔죠? 요 돈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70원. 이제 이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 계정 대신에 매출 채권 계정을 많이 씁니다. 매출 채권. 알겠죠? 그래 요 계정이나 요 계정을 막 같이 많이 혼동 쓰니까 이거 나오더라도 요거도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 상품, 현금, 매출 채권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100원을 우리가 100원 외상값 있었는데 70원은 돈 받았다. 그죠? 30원은 돈 떼있죠. 못 받았습니다. 그죠? 못 받았으니까 이걸 뭐라 하죠? 대손 상각비 해야지. 비용 떨어야 되니까. 그죠? 대손 상각비. 이 대손, 돈 떼이는 걸 대손이랍니다. 대손 상각비 30원. 알겠죠? 받을 돈 있었는데 100원 중에서 70원 받았고 30원은 떼 있다. 그죠? 못 받았네. 외상 매출금 30원. 이렇게. 그죠? 끝났죠? 그죠? 이렇게. 요거. 자, 시작. 대손상각비. 요거죠. 익혀 놓으세요. 알겠죠? 비용 뜹니다. 그 계정이 대손상각비를 한다.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말하면은 외상으로 팔았다가 회수하는 건 우리 일상적으로 모든 기업에서 이게 정상 거래잖아. 그죠? 물론 이제 거래할 때 우리가 현금 거래도 하지만 외상 거래해서 이제 거래하고 거래처하고 어떤 신용거래를 하게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는 돈 회수불능대로 이런 거는 비정상 거래잖아. 그죠? 정상이 아니죠. 그죠? 내가 팔고 돈 떼인다면 안 팔지. 그죠? 비정상. 자주 발생 안 되죠. 이게 또 자주 발생돼서도 안 되고. 그런데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듭니다. 객관식 문제는. 이거는 문제를 만들 그런 어떤 그 자료가 없고 요걸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만들죠. 그 외상 매출금은 전부 요 관계다. 대손. 외상하면은 포인트가 뭐냐? 요게 바로 뭐냐? 대손 관계다. 돈 떼이는 거. 알겠죠? 대손이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만약에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퇴직 충당금 설정하죠. 그죠? 충당금, 그죠? 충당금. 또 어떤 우리가 이제 건물이나 수리, 수선 또는 예를 들어서 그죠? 페인트 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수선 충당금 설정하죠. 이 충당 알죠? 미리 저금해 놓는 거, 그죠? 미리 저금, 나중에 돈 지출될 걸 미리 대비해서 적립해 놓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돈 떼일 걸 예상해서 미리 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하죠? 예, 대손 충당금이랍니다. 대손 충당금. 시작. 대손 충당금. 알겠죠? 여기죠. 다시 시작. 대손 충당금. 그럼 이 계정들은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자본입니까? 이 계정들은? 이 계정들은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자본입니까? 예. 우리는 요거는 앞으로 돈 나갈 거죠? 돈 나갈 거잖아. 그죠? 이것도 나갈 거죠? 이걸 우리가 부채로 봅니다. 나갈 거. 알겠죠? 부채. 그렇죠. 부채. 이걸 이제 우리가 부채성 충당금이라 합니다. 부채. 이것도 돈 떼일 거, 돈 나갈 거잖아. 그죠? 일단은 부채다. 그런데 이제 요걸 우리가, 요 계정은 부채성 충당금인데 지금은 이제 이 계정을 표현할 때, 나타낼 때는 매출채로 바로 아래에서 빼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요걸 우리가 평가 계정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평가 계정. 예. 아무튼 요 계정 여기 나오는구나. 자 보세요. 그럼 만약에 내가 오늘 30원이 회수불능 됐는데 우리 장부에 이 충당금이 지금 장부에 있었다. 그죠? 만약에 충당금이 그죠? 대손 충당금이 장부에 보니까 100원 있더라. 100원 있었다. 100원 있는데 30원이 회수불능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차변에
대손 충당금 30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30원. 맞죠? 그죠? 100원 있으니까 요걸 충당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30원, 외상 매출금 30원 이래 합니다. 아시죠? 그럼 만약에 이 대손 충당금이 예를 들어서 20원 있더라 합니다. 20원. 그죠? 돈을 얼마가 해수불능 됐죠? 30원 해수불능 됐는데 충당금이 20원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손 충당금 20원, 대손 상각비 10원. 그렇죠. 대변은 외상 매출금 30원. 그게 분계입니다. 예. 그게 시험 문제 바로 그겁니다. 방금 그거. 예. 다시. 외상 매출금 중에서 30원이 해수불능 됐습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대손 충당금이 없다면 요래 분계하면 되잖아. 그죠? 있는데 만약 대손 충당금이 그죠? 여기 만약 100원이 있더라. 100원이 있으면 요 100원 중에서 충당이 되니까 그죠? 여기서 빼주면 되잖아. 대손 충당금 30원. 외상 매출금 30원. 이해되죠?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100원이 아니고 20원 요거보다 적다. 그죠? 적으면은 대손 충당금 20원. 대손 상각비 10원. 외상 매출금 30원. 알겠죠? 이게 대손권입니다. 충당금. 알겠죠? 예. 자,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정리할게 보세요. 요게 이제 1번, 2번, 하나, 3번 이렇게. 이 대손회가 크게 이제 우리가 분계하는 게 세 가지인데 방금 제가 한 거는 두 번째 한 거는 이제 대손이 발생된 겁니다. 그죠? 요건 대손 발생됐다. 대손이 실제 발생됐다. 그죠? 발생됐는데 만약에 뭐 그대로 합시다. 30원이 발생됐다. 대손이 발생됐다는 건 회수불능 됐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데 1번 자 보세요. 대손이 30원 발생했다면 분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차변 어떻게 하죠? 예? 말이 없으면 그냥 상각비죠. 그죠? 대손 상각비 얼마? 30원. 대변에 외상 매출은 뭘 한다 그랬죠? 매출 채권. 같은 말이잖아. 그죠? 30원. 이래 합니다.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그죠? 우리 장부를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그죠? 대손 충당금이 만약에 20원 있더라. 20원 있는 경우다. 그죠? 30원이 해수불능 돼도 20원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차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 20원. 또 그렇죠. 대손 상각비 10원. 그죠? 대변에 매출 채권 30원.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죠? 이해되죠? 그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대손 충당금이 이제 이 경우는 다르다. 그죠? 장부를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100원이 있더라. 제가 이 숫자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무슨 숫자냐 하면은 이 금액은 요 대손 발생 금액보다 작은 경우와 요거보다 큰 경우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죠? 그걸 예를 들어 난 거고. 그럼 만약에 100원이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작. 차변은 뭐죠? 그렇죠. 대손 충당 얼마? 30원. 대변은 그렇죠. 매출 채권 30원. 요 경우는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거 끝난 겁니다. 대손 발생은. 알겠죠? 요게 대손 발생. 끝났다. 그죠? 자, 이제 대손이 발생했다. 그죠? 자, 보세요. 대손이 우리가 돈이 해수불능 됐습니다. 해수불능 되면 내가 돈 해수불능 되고 나서 또 그 사람들 청구를 하러 가잖아. 그죠?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요걸 갖다가 되돌려 받는 경우도 있다. 그죠? 대손 발생된 것을 뭐 한 경우? 돈을 다시 뭐 한 경우죠? 회수한 경우. 회수한 경우가 있다. 회수. 돌려받았다. 알겠죠? 요 돌려받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돌려받는 경우가 두 가지.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는 당기분을 회수한 경우. 원래 금년에 대손 처리했던 걸 당기 회수한 경우고 요 경우는 작년에 돈 떼 있던 거. 작년 거. 또 작년 이전. 알겠죠? 아무튼 정기분을
원래 회수한 경우다. 요게 두 가지가 이렇게 구분됩니다. 왜냐하면은 단기분을 회수한 경우 요거는 다르죠. 왜냐하면은 단기분을 회수했다는 거는 장부를 마감하기 전입니다. 금년이니까. 그죠? 이거는 작년이니까 이미 작년에 장부 마감 끝나버렸잖아. 그죠? 요거는 마감이 되기 전이고, 요거는 마감이 끝난 겁니다. 장부 마감이. 왜 이렇게 구분하는지 알겠죠? 그죠? 요거는 마감전이고 마감후입니다. 일단은 돈을 회수했으니까 돈이 들어왔죠? 돈은 들어왔습니다. 그죠? 현금이 들어왔다. 얼마가? 30원 들어왔죠? 요 돈이 들어왔습니다. 30원 들어왔다. 그죠? 들어왔는데, 자, 보세요. 단기분이라는 거는 장부 마감 전이잖아. 그죠? 마감 전이니까 취소하면 됩니다. 취소. 마감 전이니까. 마감을 하기 전이니까 취소. 이거는 마감이 끝났으니까 취소를 못 하죠. 그래서 돈 다시 회수한 금액만큼 우리는 그렇죠. 대손 충당금을 다시 설정한 걸로 보고 충당금에다가 플러스 해버립니다. 이렇게. 정기분은 현금, 대손 충당금. 알겠죠? 예. 그럼 단기분이라면 취소한다 그랬잖아요. 취소라는 거는 이겁니다. 보세요. 요거 차변에 있던 요 계정을 대변에 가져가면 되죠. 그러면 요거 대손 상각비 30원, 요 경우는 대손 충당금 20원, 대손 상각비 10원. 요 경우는 대손 충당금 30원 이렇게. 그죠? 요걸 그대로 차변에도 요게 없애니까 요걸 이제 삭제해야 되니까 반대로 요걸 가져가면 되죠. 그대로 대변에다 그대로. 그죠? 여기 취소도. 알겠죠? 예, 그래서 단기분은 취소, 정기분은 충당금 설정 이렇게. 예, 요건 되죠. 그죠? 회수한 경우. 예. 일단 이해는 되죠. 그죠? 요거는 우리가 대손이 실제 회수 불응되는 경우, 발생한 경우고, 요걸 다시 회수한 경우입니다. 그죠? 자, 요 두 가지가 이제 끝났는데 하나 남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여기 뭐냐 하면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장부에 지금 충당금이 뭐 100원이 있거나 20원 있었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장부에 우리가 일단 요 금액을 설정해 놨잖아. 그죠? 요런 퇴직 충당금을 우리가 장부에 계상해 놨죠. 그죠? 설정. 이걸 우리가 설정했다 이랍니다. 설정. 또는 예상했다. 또는 추산했다. 또는 계상하다.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러니 퇴직 충당금을 우리가 적립했다 이 말이죠. 대손 충당금을 적립했다 이겁니다. 돈을, 금액을, 충당금을 설정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게. 대손을 우리는 예상한다. 이렇게. 자, 요 말이 같은 말이 한번 보세요. 시작. 설정, 예상, 추산, 계상.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우리는 하나 통일합시다. 예상하다. 예상. 예상하는 거하고 이거는 뭐죠? 실제 회수불능 된 거잖아. 그죠? 돈 떼인 거고 요거는 떼일 걸 예상하는 거고. 아시겠죠? 예상. 대손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보세요. 대손을 우리 예상한다. 그죠? 예상을 하는데 요 금액을 만약에 50원을 예상한다고 가정합시다. 대손을 예상한다. 그죠? 그럼 이때는 분기를 어떻게 하느냐? 예상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차변에 대손 상각비 50원. 대변은 그렇죠. 대손 충당금 50원. 이렇게 분개해 줍니다. 아시겠죠?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이렇게 분개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이번에는 자, 이때 대손을 우리가 예상하는 게 오늘 금년이 처음이 아니고 우리가 작년부터 해왔었다. 그럼 작년에 장부를 보니까 작년에 그죠? 설정했던 대손 충당금이 요 충당금 잔액이 좀 남아있더라. 충당금이 만약에 장부에 30원이 있는 경우다. 우리가 금년에 대손을 예상을 50원 합니다. 그죠? 50원을 우리가 예상하는데 장부를 보니까 이미 충당금이 설정되어서 남아있는 잔액이 30원 있더랍니다. 그럼 얼마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20원 하면 되잖아. 그죠? 20원만. 알겠죠? 30원 있으니까 50원이 필요한 돈이잖아. 우리가 예상하는 게 그죠? 내년에 필요한 돈이 50원인데 장부에 30원 있으니까 20원만 보충하면 됩니다. 보충. 이걸 우리가 보충법이라 하는데 그런 뭐 보충 그런 거는 몰라도 되고 그냥 요 보충해 주는구나. 30원 있으니까 그럼 대손 다 같이 뭐라 하면 되죠? 상각비 얼마? 20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20원. 그렇죠. 이랍니다. 이렇게. 대손 상각비 20원. 충당금 20원. 알겠죠? 그죠? 자, 이제 경우의 수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죠? 그럼 이 경우에 한번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장부에 대손 충당금이 이 금액보다 큰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렇죠? 만약에 90원이 있더라. 이제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이 차이가 생겼잖아. 그죠? 예. 우리가 이 대손을 예상하는 거는 이러합니다. 기말에 보통 보면 이제 우리 지금 현재 12월 말 있잖아. 그죠? 12월 말에 내가 받을 돈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거래처에 각각 거래처를 모두 외상값을 모두 집계해 보니까 100만 원 있더라. 외상값 받을 돈인데 우리 회사가 과거 경험에 의하면은 한 2% 정도가 거의 막 대손이 예상되더라. 그래서 요 금액에 대해서 예상하는 겁니다. 2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장부에 지금 작년에 우리가 설정해냈던 장부상의 잔액이 남아있더라 이겁니다. 이 금액은 안 보고 우리가 예상하는 겁니다. 외상값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50원을 예상했는데 충당금이 30원 있으니까 20원 보충했죠. 근데 이 경우에는 50원 예상했는데 장부에 90원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은 40원이 더 많이 남아있잖아. 요 40원은 필요 없죠. 빼버립니다. 장부에서. 알겠죠? 내년에 필요한 돈은 50원이잖아. 그죠? 50원이니까 90원이 있으니까 40원 빼버립니다. 반대로. 뺀다. 뺀다는 거는 반대로 차변에 뭐가 와야 될까요? 그렇죠. 요 금액이 줄여야 되니까. 그죠? 반대로 차변에 대손 충당금 그렇죠. 40원 이렇게. 알겠죠? 하고 그럼 이 대변 계정을 뭐로 할 거냐? 요 보세요. 우리가 충당금을 설정할 때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 처리했잖아. 그죠? 비용 처리했으니까 요걸 다시 이제 우리가 수익으로 잡아버립니다. 비용 처리했던 것만 수익으로. 그걸 뭐라 하느냐? 환입이라 이랍니다. 환입. 뭐라 했죠? 환입. 요 환입 계정이 요랬습니다. 대손 상각비 환입이라 하기도 하고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 계정을 더 많이 씁니다. 실제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 우리는 많이 나온 자 따라갑시다. 대손 충당금 뭐라 한다? 환입. 이렇게. 중요한 말은 요게 환입은 무슨 계정이다? 수익 계정이다. 수익 계정. 알겠죠? 40원. 끝났습니다. 대손회계가. 요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요것만 잘 이해하면은 대손 문제는 어떤 문제 다 풀 수가 있죠. 그죠? 대손 관계는. 여기에서 요거. 자. 이걸 이제 무조건 암기하면 안 되고,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잖아. 그죠? 대손을 우리가 예상하면은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인데 잔액이 30원 있으니까 20원 보충해 줬다. 그죠? 90원 있으니까 더 많이 있으니까 뺐다. 빼고 나서 요 뺀 것만큼을 다시 수익으로 잡아줬다. 이렇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한번 이렇게 요걸 보고 한번 이런 걸 한번 다시 한번 직접 한번 적어 보세요. 대손이 발생했다. 그죠? 대손 상각비 매출 채권. 대손이 발생되면은 무조건 대변에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이 감소되고 그리고 요 발생된 것만큼 비용 처리하고 충당금이 있으면은 충당금으로 처리하고 부족분은 대손 상각비다. 그죠? 충분하니까 그대로 충당금에서 처리하면 되고. 요거는 회수한 경우는 단기분을 회수해 줄 때는 요거는 취소한다. 마감 전이니까 취소해 주고 작년도 분이라면은 취소를 할 수 없으니까 대손 충당 계정을 이렇게 전가시켰다. 요게 대손 회계입니다. 특히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것이 요거. 아직 여기 제일 많이 나오죠. 그죠? 대손 예산하고. 그 다음 여기서는 또 요거. 여기서는 또 요거. 다 해도 다 그 경우의 수는 요거 그 외에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대손회계는 자,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만약에 기말에 이제 말이 조금 이제 살이 붙겠죠. 그죠? 딱 결론은 이겁니다. 12월 말에 어떤 회사가 그죠? 어느 주식회사가 12월 말에 기말 결산 때 대손을 예상했는데 대손 예상금이 얼마를 예상했냐? 100원을 예상했다. 그런데 장부를 보니까
장부상에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느냐 보니까 충당금이 70원 있더라.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자, 대손 예상을 100원 했습니다. 충당금이 70원 있다 그랬다. 그죠? 대손 충당금이 70원 있으면은 얼마 해주면 되죠? 30원. 분계 시작. 대손 상각비 3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30원. 이렇게. 요게 분계 이렇게 다음 중 분계 회계 처리 분계 옳은 거 찾아보세요. 이래 묻기도 하고 또는 요거 묻기도 하면 요거 금액. 대손 상각비 얼마냐? 30원 이렇게. 요 금액 묻기도 하고.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겁니다. 요거. 알겠죠? 대손. 100원을 예상했는데 충당금이 70원 있다. 그죠? 그러면 대손 상각비 추가 보충하면 되잖아. 30원 대손 충당금 30원 이렇게. 알겠죠? 예. 이 대손회계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이게 그 공부하신 분들이 이거 굉장히 어렵다 하면 결국은 이게 이겁니다.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좀 정리만 하면은 괜찮아. 이걸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문제 보면 헷갈릴 수 있잖아. 그죠?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헷갈리서 그런데 조금만 한 번 더 복습만 하시면 충분히 뭐 대손회계는 요 내용들이니까 뭐. 그죠?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또, 그죠? 연습하시면 되고. 알겠죠? 대손은 빼도 요거다, 요거. 제일 많이 나왔던 거, 요거. 요거 얼마냐? 요래 묻기도 하고. 알겠죠? 분계 맞는 거 찾아봐라 하기도 하고. 요거 얼마고 묻습니다. 대손 상각비가 얼마냐? 30원. 이렇게. 알겠죠? 요게 대손회계다. 그럼 우리 요 조금 더 연습 하나 해볼게 보세요. 잠깐 뒤로 한번 가봅시다. 교재 한번 보세요. 자, 일단은, 저기 한번 보세요. 134쪽을 보세요. 134페이지. 중간에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기본 예제 12번 봅니다. 12번. 찾았죠? 134쪽. X1년 12월 30일 현재 거래처에 대한 손상이 대손 같은 겁니다. 검토 결과 거래처가 지금 지급 능력이 굉장히 약화됐다. 그죠? 좀 자금난이 조금 어렵다. 자금난이 좀 봉착되어 있다. 외상 매출금 100만에 대하여 2% 손상 차손을 인식하다. 대손 예상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100만에 대해서 2%면 얼마죠? 2만원이죠. 그럼 이 문제는 대손 예상을 얼마 하는 거죠? 2만원 하는 거죠. 그죠? 이 문제는 대손 예상을 2만원 한다. 그죠? 하는데 아래 잔액이 다음과 같을 때 그 분계로 나타내세요. 1번은 대손 충당금이 5천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대손을 우리가 2만원 예상하는데 충당금이 5천 있는 경우다. 그럼 얼마면 되죠? 15,000원. 분계 시작. 대손 상각비 15,000원. 대손 충당금 15,000원. 그죠? 아시겠죠? 예. 그 밑에 그 해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보세요. 이번에는 대손 예상이 2만원인데 2번을 보니까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다 그랬죠? 3만원 있죠. 더 많이 있잖아. 그죠? 그럼 많이 있으면 이걸 만원만 어떻게 해야 되죠? 빼야죠. 빼야 되니까 차변은 뭐죠? 대손 충당금 만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만원. 그렇죠. 차변에 대손 충당금 만원. 대변에 환입 만원. 됐죠? 다음 13번. 외상 매출금 2만원이 동점 거래처를 말합니다. 파산으로 회수불능되다 그랬다. 그죠? 그럼 2만원이 회수불능됐다. 회수불능됐으니까 일단 돈을 못 받게 됐다. 그죠? 회수불능됐으니까 대변에 뭐가 되죠? 매출채권 2만원. 이렇게. 그죠? 매출채권 2만원. 이제 외상 매출금 대신 이 계정 씁시다. 이 계정이 많이 나오니까 매출채권 2만원이다. 그런데 1번을 보니까 단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죠? 5천 있죠. 그럼 어떻게 시작? 대손 충당금 5천원. 또 대손 상각비 25,000원. 15,000원. 그렇죠. 합계 2만원이니까 그죠? 대손 충당금 5,000원.
대손상각비 15,000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14번. 그 14번은 거래가 한 5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아래 X1년도에 설립된 이 회사의 매출 채권과 관련된 자료들인데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하세요 했습니다. 그죠? 그 회계 처리는 그러면은 그 5개 거래를 갖다 우리가 차례대로 해봅니다. 1번부터 보세요. 연속된 거래입니다. 12월 31일에 매출 채권 600만 원인데 이 중에 2%를 대손으로 추정하여 충당금을 설정하다. 그 600만 원의 2%는 얼마죠? 12만 원. 자, 분기 어떻게 할까요? 시작. 대손 상각비 12만 원. 대변은 대손 충당금 12만 원. 됐죠, 그죠? 예, 요래 분기하고. 두 번째, 이제 장부에 지금 충당금이 12만 원 설정됐다, 그죠? 두 번째, X2년 8월에 매출 채권 15만 원이 대손으로 확정되다. 대손이 발생했다, 그죠? 대손이 발생하면 대변이 뭐가 되죠? 매출 채권. 예, 15만 원. 이때 우리 장부에 충당금이 얼마 있죠? 10만 원 있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대손 충당금 얼마? 12만 원. 또 대손 상각비 3만 원. 그렇죠. 이렇게. 그죠? 예. 이제 충당금은 없어져 버렸죠. 12만 원 설정했다가 12만 원 없어져 버렸잖아. 그죠? 제로. 그죠? 3번. 12월 31일 현재 이제 그 다음에 됐다. 2년도 또 결산 때 매출 채권이 300만 원 있는데 그 중에 2%를 대손으로 추정하다 그랬다. 그죠? 300만 원의 2%는 얼마죠? 6만 원. 그럼 분기 어떻게 한다? 시작. 대손 상각비 6만 원. 대변은 대손 충당금 6만 원. 그렇죠. 4번. 5월에 X3년 5월입니다. 5월에 X2년도에 대손 처리했던 매출 채권이 해소됐다. 그러면 정기분이잖아. 작년 거. 그죠? 작년 거 맞죠? 그죠? 지금은 3년도인데 작년에 대손 처리했던 돈 5만 원 회수됐습니다. 돈이 들어왔죠? 일단은 현금 들어왔다. 그죠? 5만 원 들어왔고 이거는 정기분이니까 뭘 해야 된다? 예? 취소. 취소니까? 정기분 아니. 정기분은 취소가 아니고 보세요. 정기분은 무조건 뭐 되죠? 대손 충당금이잖아. 그죠? 올해 거라면은 취소돼. 작년도 거는 뭐 마감 끝나버렸으니까 뭐라 한다? 대손 충당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대손 충당금 돼버립니다. 충당금 5만 원. 그럼 이제 장부에 지금 충당금이 얼마 있죠? 11만 원 있잖아, 지금. 그죠? 11만 원 있죠? 예, 지금 장부에.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세요. 그 12월 31일에 매출 채권이 900만 원 있었는데 그 중에 2%를 대손으로 추정하여 충당금을 설정하다 그랬습니다. 900만 원의 2%는 얼마죠? 18만 원이죠. 그럼 18만 원 예상하잖아.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18만 원을 대손 예상하는데 장부에 지금 충당금이 얼마 있죠? 11만 원 있잖아. 대손을 지금 우리가 대손 예상은 18만 원인데 그죠? 장부에 지금 충당금이 잔액이 얼마 있다? 10만 원 있죠? 그럼 얼마 하면 된다? 7만 원. 그렇죠. 차변에 뭐하고? 대손 상각비 7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7만 원. 다 했잖아. 그죠? 예. 끝났습니다. 요거 보기에 나와 있는 거죠. 12번, 13번, 14번만 좀 반복하면 대손에게는 여기서 문제 나옵니다. 기본 원리가 요거니까. 알겠죠? 예. 그 요걸 잘 이해하시고 그 대손에서는 좀 분개하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분개. 그럼 우리 거기에 뒤로 가서 잠깐 가서 문제 나왔던 문제 뭐 한두 문제만 더 추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148쪽을 한번 보세요. 148쪽. 예, 13번.
찾았죠, 그죠? 13번. 우리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1년도 말에 수정전 외상매출금 잔액은 5천원 있었고 대손 충당금 잔액은 300원 있었다. 이 회사의 과거 경험상 외상매출금 잔액의 10%가 대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면 대손 상각비가 얼마고 묻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문제는 외상매출금의 10%가 대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대손 예상이 10%죠, 그죠? 그럼 이 문제는 우리가 분석하면 이 말이잖아, 그죠? 대손 예상이 10%가 얼마죠? 500원. 500원을 예상한다, 그죠? 근데 장부에 지금 보니까 충당이 얼마 있죠? 300원 있죠? 이 문제잖아, 이거. 자, 대손 예상을 지금 500원 하는데 장부에 충당이 300원 있다 그랬다, 그죠? 있으면 얼마 보충하면 되잖아. 200원이죠. 차변의 시작. 대손 상각비 2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200원인데 분계를 물으면 여기 답이잖아, 그죠? 지금 대손 상각 요거 얼마고 묻잖아. 요거 얼마고 답이 얼마죠? 200원 이렇게. 그죠? 200원이 답이다. 아시겠죠? 그죠? 200원. 그 15번 문제. 15번. 13번 문제와 15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모양만 약간 다릅니다. 15번 한번 보세요. 이 회사, 한국의 회사가 외상매출금의 대손을 연수조사법에 의하여 추정한다. 연수조사법, 그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연령분석법이라 하기도 하고, 연령, 기일경과 분석법이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아래 외상매출금 자료가 다음과 같다면은 12월 30일 대손 충당금 잔액이 13만 5천원일 경우에 대손 상각비가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자, 문제를 우리가 만약 이런 문제를 보니까 박스를 한번 보세요. 밑에 기간별로 대손율이 다르죠. 그 내가 외상으로 판매한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는 5%고 31일에서 60일 사이는 10%, 그 다음은 40%, 80%다, 그죠? 그 금액을 똑같이 우리가 조금 전에 13번 문제는 통틀어서 10%인데, 그죠? 13번 문제는 전체 10%잖아, 그죠? 그런데 15번 문제 보면은 기간별로 이렇게 나눠놨잖아, 그죠? 대손이 다르죠. 이걸 우리가 연령 분석법이라 합니다. 여기서 연령이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럼 일단은 그럼 그 금액이 얼마인지 대손 예상 금액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이 문제는 거기에 지금 대손 예상이 얼마인지 자 계산합니다. 130만 원에 5%, 그죠? 그리고 80만 원에 10%, 20만 원에 40%, 15만 원에 80%, 그거 다 곱하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곱해서 합계 금액 얼마 나오죠? 34만 5천 원이죠. 이게 대손 예상액 총액이죠. 그죠? 거기에 5%, 10%, 40%, 80% 알겠죠? 그런데 지금 자 대손 예상은 34만 5천 원인데 장부에 지금 대손 충당금이 장부상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죠? 14만 5천 원 있죠? 이 문제잖아, 결국은. 그죠? 똑같잖아. 이 문제는 똑같아. 숫자만 다르지. 그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요걸 예상했는데 여기 있잖아. 그죠? 그럼 얼마 추가하면 되죠? 21만 원. 분계 시작. 대손 상각비 21만 원. 대손 충당금 21만 원. 그죠? 대손 상각비 얼마냐 물었으니까 답은 얼마? 21만 원 답이잖아. 그죠? 답은 5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13번과 15번 문제 두 문제가 표준 문제입니다. 표준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13번, 15번. 이 두 문제를 자꾸 이제 좀 기본 딱 해서 몇 번 반복하고 이제 우리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비슷한 문제도 풀어오면 되잖아, 그죠? 예. 이거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같은 문제 자꾸 반복해서 반복하세요. 151페이지. 하나 더 보세요. 19번. 이 문제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한번 보세요. 간단합니다. 그죠? 한번 찾아볼까요? 다음 중에 정기 이전에 대손 처리했던 매출 채권이 해소됐다면은 필요한 회계 거래 물었네. 그죠? 정기 이전이라 그랬잖아. 그죠? 작년 이전, 저작년 이렇게. 하여튼 금년이 아니다. 그죠? 금년이 아닌 거는 돈이 들어와서만 차변이 뭐죠? 현금, 대변은 그렇죠. 대손 충당금. 답 몇 번이죠? 1번.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래는 크게 요 세 가지다. 그죠? 요것만 알면은 어떤 문제로도 다 풀 수가 있다. 그죠? 요거 거래. 이렇게. 요걸 여러분들 조금 대손하면은 요거다. 그죠? 자, 보세요. 대손을 50원 예상했다. 차별이 뭐죠? 다 같이 시작. 대손 상각비 50원, 대손 충당금 50원. 예상을 50원 했는데 충당금이 30원 있다. 어떻게 차별이 뭐죠? 대손 상각비 20원, 대손 충당금 20원. 50원을 예상했는데 90원 있죠? 90원 많이 있다. 그죠? 어떻게 해줘? 차변에 대손 충당금 40원. 대손 충당금 환입 40원. 환입.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하면 대변이 뭐가 된다? 매출 채권 30. 대손이 발생하면 무조건 대변은 매출 채권 30. 매출 채권 30. 대손 발생하면. 알겠죠? 대손이 발생했다. 매출 채권 30. 매출 채권 30. 매출 채권은 똑같아. 똑같고. 여기는 충당이 없다. 그죠? 차별은 뭐죠? 시작. 대손 상각비. 여기는 충당이 20원 있죠? 시작. 대손 충당금 20원. 그렇죠. 100원이 있죠. 그죠? 100원이 있으면 차별은 뭐죠? 대손 충당금 30원. 회수했다. 대손이 발생을 회수했다. 회수했으니까 일단 차별은 뭐가 되죠? 현금. 현금 들어왔잖아. 그죠? 들어왔고, 단기부이라면은 요거는 장부를 마감하기 전인데, 올해니까, 올해. 금년에 마감하기 전이잖아. 그죠? 마감 전이니까 뭐라 한다? 취소. 취소. 이거 마감이 끝나버렸잖아. 취소를 못 하죠. 뭐라 한다? 대손 충당.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요게 대손 회계입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요거,